당신은 헤어진 상대를 되찾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가 공백기라는 개념을 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공백기를 가지기로 결심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공백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점점 조급해진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문처럼 느껴진다. 혹시 상대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다 끝났는데 나만 혼자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상대의 SNS를 습관적으로 확인하지만 상대는 나를 그리워하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절박해진다. 사주와 타로를 보고 재회 주파수 영상을 찾아본다. 제발 상대가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시간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이번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할 것이다. 공백기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공백기를 완전히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백기는 양날의 검과 같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당신을 베어버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공백기를 처방받는 고객들 중 몇몇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고 질투 유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공백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백기를 단순히 존버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절대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 설령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놓치게 되며 이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공백기를 잘못 보내고 있다면 상대가 돌아온다 해도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당신은 다시 연애에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공백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백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공백기를 올바르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한다. 1. 당신의 적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다. 당신은 공백기를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나를 먼저 그리워할까? 상대가 결국 먼저 연락할까? 공백기를 통해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싸움의 본질은 상대가 아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의심이다. 공백기를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의심이다. 혹시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버려진 느낌이 들지? 혹시 상대는 나를 완전히 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쌓이며 당신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위협한다. 내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회 주파수, 타로 영상, 사주풀이 같은 것들을 보며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냉혹한 진실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그런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원하는 관계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대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더 우월하고 나는 상대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기다리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에 빠지고 재회 주파수 같은 허황된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상대는 반드시 나약함을 감지하게 된다. 본질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다시 원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공백기는 당신을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다. 2. 당신과 상대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상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당신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서서히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누적되다가 그 감정이 충분히 쌓이면 비로소 터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의 시간은 훨씬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당신이 상대에게 매달린 상태에서 이별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는 한동안 당신의 부재를 크게 실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가 이별을 통보한 쪽이라면 초반에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 이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을 소진했기 때문에 막상 헤어진 후에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는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때부터 내면의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앗은 점점 자라 그리움을 증폭시킨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상대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반드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어차피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상대는 비로소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정말 나를 잊은 걸까? 내가 사실 정말 소중한 관계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처럼 상대의 감정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이 지속될 때 심리적인 동요가 시작된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어제 달린 댓글에도 상대에게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3달 만에 연락이 왔다. 공백기는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공백기는 인내심을 요구한다. 상대가 초반에는 당신의 부재를 인지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도 며칠 몇 주가 지나도록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 결국 먼저 연락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당신이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설령 상대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고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의 것이 된다. 결국 관계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회하게 되고 다시 같은 이유로 이별을 반복하며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이별을 당한 사람은 공백기를 전혀 다르게 경험한다. 당신은 즉시 고통을 느끼지만 상대는 그 고통을 지연된 형태로 경험한다. 처음에는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백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상대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3. 당신은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 상대가 그리워할 만한 사람인가?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연락을 끊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백기를 통해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기 확신을 얻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끌어당길 수도 존중받을 수도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낀다면 상대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회를 억지로 상대를 붙잡는 과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재회는 상대가 당신을 다시 욕망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가 떠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그전부터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언제부터 연애의 균형이 깨졌는가?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언제부터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공백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공백기의 핵심은 당신이 상대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백기가 시작된 이후 당신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과거보다 더 나아진 점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공백기를 단순한 침묵의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공백기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성장과 함께 결합될 때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차피 상대는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감정과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변화를 느낀다. 이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이다. 상대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며 초조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 그렇다면 상대가 당신을 신경 쓰게 만들려면 방법은 단 하나다. 당신이 진짜로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공백기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다. 상대를 되찾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공백기를 두면서도 여전히 상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공백기가 아니라 공허한 공간일 뿐이다. 4.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이별 상황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아무 변화 없이 고요한 상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당신 역시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상대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내면에서는 다양한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별 직후 상대가 SNS에 밝은 셀카를 올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이별을 극복한 듯하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의 진짜 감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공백기가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이 곧 내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강한 욕망을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라. 당신이 호감 있는 상대를 대놓고 쳐다보았는가? 아니면 몰래 쳐다보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몰래 바라본다. 이처럼 감정을 숨기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다. 이별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전략을 사용한다. 누군가는 상처를 직면하는 대신 바쁜 일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늘려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무시하려 하면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난 신경 쓰지 않아라고 되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차츰 떠오르게 된다. 이별 직후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기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흐름이 지속되면 감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당연히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연락이 오지 않고, 별 감정 없이 정리된 관계야라고 믿었던 것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인간은 익숙했던 것과의 단절을 겪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부재를 실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진다. 상대의 SNS를 보고 불안해하며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날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는 아직 감정이 충분히 변화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상대는 이별 직후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오히려 역시 나는 이 선택이 맞았어라고 확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백기를 보내는 동안 상대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더 강하게 떠오르게 되어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공백기의 성공 여부는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5. 공백기는 절박함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 기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백기를 하나의 심리 게임으로 접근한다. 상대가 자신을 다시 원하게 만들기 위해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SNS에 일부러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흘려 상대가 이를 알게 되길 바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면에는 상대가 반응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철저히 니디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감지한다. 니디함이란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사람이 결핍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에게 영향을 주려 한다. 관심을 끌기 위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프로필 뮤직을 설정해서 상대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가 느끼는 매력은 결핍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충족적인 상태에서 발생한다.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상대는 당신을 모두 읽어버린다. 공백기의 진짜 목적은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없어도 온전히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공백기가 효과를 발휘하는 원리는 단순하다.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백기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혀 반대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대가 나를 찾겠지라고 믿으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공백기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며 공백기를 보내면 결국 상대가 돌아와도 관계는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백기는 상대를 되찾으려는 꼼수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상대에게 신경을 끄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공백기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은 당신이 상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척하거나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상대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백기의 진짜 힘은 상대에게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관심한 상태가 되는 것에서 나온다. 상대가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상대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백기가 상대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백기는 절박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상대에게 반드시 전달된다. 공백기는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별은 결코 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상대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 없이도 행복해 보이면 공백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상대가 겉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에게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별 직후에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별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마치 짐을 덜어낸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과 다른 감정이 찾아오게 된다. 처음에는 홀가분했던 이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으로 변하게 되고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며 감정이 흔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 또한 이 관계가 왜 끝났는가? 내 선택이 정말 맞았는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만약 상대가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당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어떤 사랑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10원짜리 동전만큼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결국 관계의 키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다. 하지만 그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공백기의 핵심은 상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초점을 상대에게 두지 말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상대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진정한 매력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상태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기는 그저 빈 공간일 뿐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해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